안녕하세요. MNK 프로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그 관세가 지금 타결이 됐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자동차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15%로 나와 있고요. 8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 기존의 관세 플러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까지 해서 15%로 나왔는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지금 15%로 늘어났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연 이렇게 높아진 관세, 15% 부과된 관세로 인해서 과연 어떤 또 영향이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차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을 또 펼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관세는 CIF라고 불리는 수입 원가에다가 이제 정해진 그거를 곱하게 되는데요. 지금 CIF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 운송 보험료, 해상 운송료 등, 그러니까 수입자가 갖고 오는 모든 비용을 다 통합한 이 CIF라는 거에다가 이제 15%니까 이걸로 이제 해서 관세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비싸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관세를 더 내고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6만 달러 정도 되는 차가 CIF 가격 기준으로 6만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게 이제 관세 15%를 더하게 되면 9천 달러 정도가 이제 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9천 불을 달러를 내야 차를 갖고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해서 이걸 이제 딜러에 공급하는 건데, 이 수입 원가가 이제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이 소비자 권장 가격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차이면 딜러가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통 일선 딜러 마진을 5에서 8% 정도 보고 있으니까 15% 정도가 되면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없는 부분이고, 과연 차값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수입원가, 이제 수입된 그 관세 더한 가격 대비 이제 제조사들이 감안해서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높이면요, 이게 또 딜러로 들어가서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다양한 비용이 또 붙죠. 세금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차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모델과 함께 그냥 고가의 모델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5%라는 부담이 고급 라인, 게다가 한국 생산인 경우에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어떤 볼륨을 늘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는 주요 모델들 역시 굉장히 미국 생산분에 많이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산타페라든가 투싼, 산타크루즈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생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관세 대상에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2025년 모델 이후부터는 또 미국 생산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아이오닉 9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업도 이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지금 텔라이드, 소렌토, 이런 스포티지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생산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EV9 역시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성능 모델 있죠, N 같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오게 되니까 아마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네시스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GV70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전기 모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인기 모델인 GV80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GV80 시작가가 5만 달러 후반, 6만으로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세 15% 하면 지금 수입가가 6만 9천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8월 이후부터니까 이제 연식 후에 모델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제조사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세 15%를 어느 정도까지 딜러에다가 떠안을 건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건지, 이거 아마 지금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5% 그나마 25%인가요? 이거 불렀던 것에서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야, 그래도 지금 15% 지금 제네시스가 확장하고 있는, 아까도 얼마 전에는 딜러 또 확장했다는 뉴스 나오긴 했지만, 이 확장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지금
15%라는 이런 걸 또 맞게 되니까 제네시스도 역시 네, 미국에서 생산부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네,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자동차 생산 시설 하나 늘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또 시설과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중고차 가격이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난번 칩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 신차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처럼 지금 중고차 체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또 전망하는 측면에서 이제 신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좀 연장된 그 부분이 있으면 재고나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겠는데 일단 8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네, 차량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차가 지금 필요하신데 이런 인상되는 부분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연식 바뀐 거, 네, 재고가 좀 남아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딜러나 아니면 지인의 그 관련된 지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네, 이 한국차 특히 미국에서 지금 계속 볼륨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췄지만 어쨌든 네, 15%는 이제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시장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부분이고요. 또 이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K 기업 폴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